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현실적이고 공감되는 이야기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나눠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큰 위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김순자 할머니는 눈을 떴다. 70대 중반이지만 평생 새벽잠이 없었던 그녀는 조용히 이불을 개고 부엌으로 향했다.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 김철수 할아버지를 깨우지 않으려 발소리를 최대한 죽였다. 부엌 불을 켜자마자 순자는 한숨부터 나왔다. 어젯밤이 깊어갔다. 순자는 설거지를 하고 철수는 약을 먹었다. 민수는 여전히 방 안에 있었다. 그들은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하루를 마감했다. 하지만 세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답은 없었다. 그저 내일이 오면 또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이다. 환장할 노릇이지만 그들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 없고 자식은 스스로 일어설 용기가 없었다. 그렇게 세 사람은 서로를 붙잡으며 동시에 서로를 지치게 하며 살아갔다. 오전 10시가 되어서야 안방 문이 열렸다. 43세 김민수가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다. 머리는 산발이고 2주째 안 빤 듯한 추리닝 차림이었다. 밥은? 인사도 없이 던진 첫마디였다. 순자는 이미 데워둔 밥과 반찬을 상에 차렸다. 엄마, 이거 어제 먹던 찌개인데? 새로 안 끓여? 끓여놨는데 다 식어서 데웠어. 에이, 맛없겠네. 민수는 몇 숟가락 먹더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배달음식 시켜야겠다. 엄마, 카드 좀. 민수야, 이번 달 카드값이. 아, 또 그 얘기야? 알았어, 알았다고. 나중에 갚을게. 민수는 엄마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치킨과 족발을 주문했다. 4만 원어치. 순자는 말없이 그걸 지켜봤다. 한 달 생활비가 빠듯한데 이번 달에만 벌써 배달음식 값으로 50만 원이 넘게 나갔다. 철수가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배달음식 박스를 보고는 폭발했다. 또 배달음식이야? 엄마가 밥 다 해놨는데. 아빠는 왜 이래? 내가 내 돈으로 사 먹는데. 내 돈? 우리 카드로 긁으면서 무슨 내 돈이야. 아, 진짜 시끄러워. 나중에 다 갚는다니까. 민수는 치킨을 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다. 철수는 주먹을 부르르 떨었다. 순자는 남편의 팔을 붙잡았다. 여보, 그냥 놔둬요. 놔두긴 뭘 놔둬. 저 나이 먹도록 집에서 놀고 먹고 언제까지 저러고 살 거야. 목소리 낮춰요. 민수 들으면 또. 철수는 현관문을 벌컥 열고 나가버렸다. 어디론가 산책을 가는 것이다. 집에 있으면 답답해서 미칠 것 같다고 했다. 순자는 혼자 남은 거실에서 한숨을 쉬었다. 바닥에 떨어진 치킨뼈를 줍고 테이블을 닦고 민수가 흘린 콜라를 닦았다. 그러다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거칠어진 손. 민수는 원래 이렇지 않았다. 대학도 좋은 곳을 나왔고 첫 직장도 대기업이었다. 부모는 자랑스러웠다. 이 아들이 우리 노후를 책임져 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입사 2년 만에 민수는 회사를 그만뒀다. 상사와의 갈등, 야근에 대한 스트레스, 직장 내 따돌림. 이유는 많았다. 부모는 걱정했지만 다음 직장을 구하면 되지 않겠냐고 위로했다. 그런데 다음 직장도 그 다음 직장도 오래가지 못했다. 점점 퇴사 주기가 짧아졌다. 3개월, 2개월, 1개월. 그러다 35세부터는 아예 구직 활동을 멈췄다. 사회가 잘못됐어. 이딴 식으로 사람을 갈아넣는 시스템에서 일할 수 없어. 민수의 말이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 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힘들다는 얘기를 뉴스에서도 많이 들었으니까. 하지만 8년이 지났다. 더 이상 젊은 사람도 아니고 이해할 수 있는 기간도 지났다. 민수는 집에서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쓰거나 가끔 온라인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건 없었다. 블로그를 만든다더니 3일 만에 관뒀고 유튜브를 시작한다더니 영상 하나 올리지 못했다. 부모는 처음엔 다그쳤다. 취업하라고, 아르바이트라도 하라고. 하지만 민수는 점점 방어적이 되고 공격적이 되었다. 심지어 부모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아빠, 엄마 세대는 쉬웠잖아요. 그때는 대학만 나오면 취업되고 집도 살 수 있었잖아요. 지금은 달라요. 틀린 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8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정당화될까? 순자와 철수는 답을 찾지 못했다. 저녁 6시 철수가 돌아왔다. 공원을 몇 바퀴 돌고 경로당에도 들렀다가 온 것이다. 경로당 친구들은 모두 자식 자랑에 바빴다. 딸이 명절에 용돈 100만 원을 줬다는 이야기, 아들이 새 차를 사줬다는 이야기, 손주가 의대에 합격했다는 이야기. 철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우리 아들은 43살인데 백수라고 말할 수 없었다. 저녁은? 철수가 물었다. 순자는 이미 저녁상을 차려놓고 있었다. 민수는? 방에 있어요. 아까 치킨 먹어서 저녁은 안 먹는데요. 철수의 얼굴이 또 굳어졌다. 순자가 재빨리 말을 이었다. 그냥 우리끼리 먹어요. 여보. 식사 중에 철수가 입을 열었다. 당신 우리 민수 그냥 내보내야 돼. 뭐라고요? 독립시켜야 한다고. 이렇게 계속 있으면 평생 이럴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나가서 뭘 하고 살라고. 그게 바로 문제야. 우리가 너무 다 해줬어. 그러니까 저 나이 먹도록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순자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여보는 참 쉽게 말해요. 아들인데, 우리 피부치인데 어떻게 내쫓아요? 내쫓으란 게 아니야. 독립하라는 거지. 고시원이라도 얻어주고 생활비 조금 보태주면서 스스로 살게 만드는 거야. 생활비를 어디서 나와요? 우리 연금도 빠듯한데.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그도 알고 있었다. 지금 그들의 재정 상황으로는 민수를 독립시킬 여력이 없다는 것을. 그들의 월 수입은 국민연금 120만원과 기초연금 60만원을 합쳐 180만원 정도였다. 여기서 집관리비, 통신비, 의료비를 빼면 생활비는 100만원 남짓. 그런데 민수의 식비와 각종 지출을 대느라 매달 적자였다. 철수의 퇴직금으로 마련한 적금도 이미 절반 이상 깨먹었다. 그럼 어떡해요?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건데요? 철수의 목소리가 커졌다. 민수 방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부부는 입을 다물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순자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철수도 거실 소파에 앉아 한숨만 쉬었다. 밤 11시 민수가 방에서 나와 냉장고를 뒤적였다. 엄마, 먹을 거 없어? 순자는 이미 잠자리에 들었지만 나와서 야식을 챙겨줬다. 라면을 끓이고 김치를 곁들여줬다. 민수야. 응?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민수는 라면을 먹으며 고개를 들었다. 너 다시 취업 생각 없니?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엄마, 또 그 얘기야? 나 지금 온라인으로 준비하는 거 있다니까. 그게 벌써 몇 년째니?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건데? 엄마는 몰라.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SNS 마케팅, 블로그, 유튜브 이런 걸로 돈 버는 사람 엄청 많아. 그런데 너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니까. 아, 진짜. 민수는 라면 그릇을 싱크대에 던지듯 놓고 방으로 들어갔다. 순자는 또 혼자 설거지를 했다. 안방에서 철수가 나왔다. 또 저러고 있어? 온라인으로 뭘 한다는 게 하루 종일 게임만 하면서. 여보, 목소리 좀. 아니, 답답해서 그래. 저 녀석이 정말 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민수는 아무것도 준비하고 있지 않았다.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 뿐이었다. 다음날 오후 순자는 장을 보러 나갔다. 동네 슈퍼에서 아는 이웃을 만났다. 어머, 순자씨. 오랜만이네요. 아이고, 영희씨. 영희는 순자와 비슷한 나이의 이웃으로 가끔 경로당에서 만나곤 했다. 아들 잘 지내죠? 민수씨. 순자의 얼굴이 굳었다. 응. 뭐 그럭저럭. 우리 아들은 이번에 부장 진급했어요. 요새 바빠서 통 얼굴을 못 봐요. 그래도 매달 용돈은 빠짐없이 보내주더라고요. 순자는 억지로 웃었다. 그래요, 잘 됐네요. 민수 씨는 어느 회사 다녔죠? 대기업이라고 들었는데. 아, 그게 지금은 직장을 옮기는 중이에요. 아, 이직하는구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직도 잘하더라고요. 더 좋은 데로 가는 거죠, 뭐. 순자는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다. 장을 대충 보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오니 민수가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다. 민수야, 방 안에서 쉬지 왜 나와 있어? 더운데. 거실이 시원하잖아. 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에어컨을 틀어놓은 거실에서 혼자 시원하게 지내는 아들. 전기세 걱정에 선풍기만 틀고 지내는 부모. 일주일 후 철수의 통장에 연금이 들어왔다. 120만 원. 그런데 통장을 확인하니 잔액이 이상했다. 지난달보다 50만 원이나 적었다. 여보, 이게 뭐야? 철수가 순자에게 통장을 보여줬다. 아, 왜 50만 원이나 빠져나간 거야? 카드값? 순자는 고개를 숙였다. 민수가 컴퓨터 부품이 필요하다고. 컴퓨터 부품? 뭐가 필요한데 50만 원씩이나. 그래픽 카드라는 건데. 영상 편집하려면 필요하다고. 철수는 폭발했다. 영상 편집? 영상 편집을 언제 했다고. 하루 종일 게임만 하면서. 철수는 민수 방 문을 두드렸다. 민수야, 나와봐. 왜요? 나와보라니까. 민수가 짜증 섞인 얼굴로 나왔다. 그래픽 카드 50만 원짜리 샀다며? 네. 그게 왜요? 뭐 하려고? 아까 말했잖아요. 영상 편집. 너 영상 하나라도 만들어봤어? 유튜브 채널은 만들었어? 지금 준비 중이에요. 준비가 몇 년째야? 8년째 준비만 하고 있잖아.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다. 아빠는 뭘 알아요? 요즘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데. 아빠처럼 그냥 회사 들어가서 월급 받던 시대가 아니라고요. 그럼 뭐라도 해야지. 편의점 알바라도 배달이라도. 43살 먹은 사람이 부모 돈으로 그래픽 카드를 사? 아빠는 항상 그래요. 이해를 못해. 나도 내 방식대로 하고 있다고요. 내 방식이 뭔데? 하루 종일 방에 처박혀서 게임하는 게 내 방식이야? 아, 됐어요. 저 나가요. 민수는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다. 철수는 주먹으로 벽을 쳤다. 순자는 남편과 아들 사이에서 울기 시작했다. 순자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보건소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정신건강 상담을 예약했다. 상담사는 중년의 다정한 여성이었다. 어르신, 어떤 일로 오셨어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43살 아들이 8년째 백수라는 것, 하루 종일 방에만 있다는 것, 부부 사이도 나빠졌다는 것.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혹시 아드님이 우울증이나 사회 불안장애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예전엔 밝았는데 지금은. 아드님을 데리고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순자는 눈물을 닦았다. 그 얘기를 하면 화만 낼 것 같아요. 어르신, 이건 아드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 전체의 문제예요. 어르신들의 건강도 중요하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생각했다. 정말 민수가 아픈 걸까? 아니면 그냥 게으른 걸까? 경계가 모호했다. 그날 밤 순자는 철수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다. 여보, 우리 방법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민수한테 소리 지르고 다그치는 건 소용없어요. 8년 동안 그랬는데도 안 변했잖아요.
철수는 한숨을 쉬었다. 그럼 어떻게? 상담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민수가 우울증일 수도 있대요. 병원에 데려가 봐야 한대요. 우울증? 그냥 게을러서 그런 거지. 여보, 우리 아들이에요. 정말 아픈 거면 우리가 도와줘야죠. 철수는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내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조심스럽게 민수에게 말했다. 민수야, 엄마랑 잠깐 얘기 좀 할까? 뭔데요? 그냥 너 요즘 힘든 거 없니? 민수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엄마가 갑자기 왜 이래요? 아니, 그냥 혹시 마음이 힘들면 상담 같은 거. 저 정신병자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됐어요. 그런데 갈 필요 없어요. 민수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순자는 무력감을 느꼈다. 한 달이 더 지났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철수와 순자의 적금은 바닥이 났다. 의료비로 쓰려고 모아둔 돈까지 민수의 생활비로 쓰게 됐다. 어느 날 철수가 쓰러졌다. 당뇨 합병증이었다. 병원비가 나갔다. 순자는 남편을 간호하면서도 민수 뒷바라지를 해야 했다. 민수는 아버지가 아프다는 것을 알면서도 큰 변화가 없었다. 병문안을 한번 왔다가 아빠 괜찮아 보이네요 라고 하고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 게임을 했다. 순자는 병실에서 남편 손을 잡고 울었다. 여보, 우리 뭘 잘못한 걸까요? 철수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미안해. 당신 고생만 시켰어. 아니에요. 우리 그냥 운이 없었던 거예요. 민수도 나쁜 애는 아닌데. 나쁜 놈은 아니지. 그냥 길을 잃은 거지. 두 노인은 손을 꼭 잡고 있었다.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부부. 아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쳤지만 결국 남은 건 서로뿐이었다. 철수는 일주일 만에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오니 민수는 여전히 방에 있었다. 거실에는 배달음식 쓰레기가 쌓여 있었다. 순자는 쓰레기를 치우고 철수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뉴스에서는 청년 실업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 요즘 청년들 참 힘들죠. 일자리도 없고. 아나운서의 말이 들렸다. 철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우리 아들은 이제 청년도 아닌데. 민수 방에서 게임 소리가 들렸다. 총소리, 폭발음, 승리의 함성. 가상 세계에서만큼은 민수도 영웅이었다. 순자가 저녁상을 차렸다. 여보, 민수야, 밥 먹어요. 철수가 자리에 앉았다. 민수 방 문은 열리지 않았다. 민수야, 밥이야. 나중에 먹을게요. 순자와 철수는 둘이서 밥을 먹었다. 조용한 식탁. 텅 빈 세 번째 자리. 이것이 그들의 일상이었다. 내일도 모레도 아마 내년에도. 백수 40대 아들과 사는 노부부의 끝나지 않는 하루하루. 밤.